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눌 구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눌 구자입니다. 이것은 거북이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구라고도 읽고 귀라고도 읽고 때로는 균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트인 모습인데 감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릇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그릇에 따로 담은 곡식을 가리키는데 결국은 그릇에 따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손이고 이것은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때린다는 뜻이죠. 이것은 말맞자죠. 그러니까 말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조입니다. 그래서 갈매기 구자입니다. 이것은 입구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입으로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토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면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 그래서 목을 통해서 토한다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몸신자죠. 그래서 이것은 몸구자입니다. 이것은 말스머니 들어갔죠. 그래서 말인데 노래처럼 하는 말, 이것이 구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세 개의 토기 그릇인데 매우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품위, 품격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의 약자는 이렇게 쓰죠.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북구, 동대문구가 있죠. 다시 그 구는 동으로 나뉩니다. 동자 보시면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옛날에 보통 하천을 경계로 마을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속초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도의 경우에는 속초시와 양양군과 서울의 성북구는 같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라는 말을 한꺼번에 써요. 그 다음 구획이라고 할 때 획은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칼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로 나누는 것이 구획입니다. 구간은 뭐냐? 사이간자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 이것이 구간입니다. 관구라고 하는 것은 위에 대나무죽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즉 필히 운율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자가 들어가면 다스린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이란 말을 쓰는 거죠. 관구. 그 다음 구역, 역도 역시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역을 일본어로는 나와바리라고 하죠. 나와바리. 그 다음 나누는 분자 쓰죠. 그래서 구분이고 구별이 있는데 구분은 나눈다는 뜻이 강한 것이고 구별은 특별할 별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놈과 순놈을 구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별은 구별한다는 뜻,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닫힌 사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손이고 이것은 몽둥이죠.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타한다. 지금 야구선수 묘에서 한 사람을 밟고 있죠. 이게 구타입니다. 타는 때릴 타자예요.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타수, 그 다음 타율, 타자 이런 말을 씁니다.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쯤인가요? 영화 제목 구타유발자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죠. 이것은 말마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말을 몰고 어떤 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대단해 6개 국어를 구사하는데 말을 몰아서 사용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이 언어라는 건 수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사한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구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몰고 들어가서, 사실 말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몰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를 박자예요. 말을 몰고 들어가서 누르는 것, 구박하는 거죠. 사실 이 구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구축함. 이 구는 말물 구자고 축은 몰아낼 축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집에 온 손님을 쫓아내는 것을 축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쫓아내는 거냐? 이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그 항공모함의 엔진 부근을 때리면 배가 침몰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로 잠수함으로부터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배, 이것이 구축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함은 여러 등급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구축함에는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보통 싣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면 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수중 탐색을 한 다음에 쏘는 거죠. 그 다음 구동축이라고 있는데, 구동이라는 것은 어떤 큰 기어가 있을 때 그 기어를 움직이면 그거에 딸린 축이 같이 따라 움직이죠. 이것이 구동축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동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 축이, 중심축이 구동축입니다. 그 다음 병충해가 있죠. 그래서 병충해를 구제하다. 말을 몰아서 쟤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구제 또는 구충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죠. 회충, 촌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충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충은 여러 마리의 벌레입니다. 벌레 충자예요. 그래서 그 벌레, 몸에 있는 벌레, 즉 기생충을 몰아내는 제, 이 어이가 들어가면 이것은 약이란 뜻입니다. 약. 아이가 되면 재료란 뜻이지만 어이는 약이에요. 어이가 약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을 구충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일본 영화 음양상가 하는 영화인데 희한하죠. 여기는 꼭 도깨비처럼 촛불 2개를 여기다 키운 거예요. 머리에다 꽂고서 지금 구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는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 뭔가 배운 사람일 때, 전문적으로 배웠을 때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마사를 우리는 보통 퇴마사라고 얘기하죠. 마귀를 물리칠 퇴마사라고 합니다. 그 경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화가 있는데 금화가 99.9%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다른 걸 섞죠. 왜? 그만큼 다른 걸 섞은 것만큼 금을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의 함량이 떨어지는 돈이 재화화자죠. 재화화. 바뀔 화자 밑에 조개패가 들어갔으니까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화, 금화, 은화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질이 떨어지는 돈
이것이 악화입니다. 즉 금의 함량이 떨어지는 돈이 악화예요. 그것이 금의 함량이 높은 돈, 이게 좋은 돈이죠. 양화를 구축한다,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부 금의 함량이 낮은 악화만 유통됩니다. 그것을 경제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이 득세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새 조가 들어가서 갈매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가 압구정동이죠. 원래 이 압구정동은 그냥 한강변에 있는 모래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정자를 지었죠. 그랬더니 청둥오리와 갈매기가 날아들었다. 그래서 그 정자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황해도 봉산 탈춤인데, 황해도에 봉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봉산은 황해도의 그 주요 교통로이면서 교역로예요. 이렇게 그 교역이 행해지는 곳, 즉 상업이 번창하는 곳에는 탈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춤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장사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춤 공연에 대한 비용을 상인들이 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낙양 동천 이화정.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꿍따 꿍꿍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그 바로 이어서 백구야 껑청나지를 말아라 너를 잡을 내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중에서도 팔목중인데 8명의 중이에요. 파괴를 한 8명의 중이 왜 자기가 파괴를 했는지 그 사연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웃도리의 색깔을 보면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오방색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 흑토자인데 왼쪽에 입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토할 토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 토하다를 자꾸 토하다로 발음하는데 아닙니다. 명사 뒤에 하다가 들어가면 동사가 됩니다. 공부, 공부하다. 토하다. 그런데 이제 특히 애들은 엄마 나 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나 토했어요죠. 그 다음 역은 거꾸로란 뜻입니다. 역적, 반역. 그래서 거꾸로 뿜어내는 것, 위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부역질이죠.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의 반복을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질, 서방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자를 갖고 와서 토악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이것은 개울 구자입니다. 개울 구자인데 이 구자는 보통은 그 가차로 쓸 때, 즉 소리만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구라파죠. 이 구라파는 오이로빠의 음차입니다. 즉 음차,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 쓰는 것.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오이로빠라고 하는 것이 중국 청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결국은 청나라에서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중국 발음은 오로빠래요. 오로빠. 우리와는 다르죠. 근데 역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구라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 쪽을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로빠는 그 그리스 신에 나오는 에우로페인데
이 에우로페는 페니키아의 공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가 지금 어디냐면 레바논 쪽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하얀 황소로 둔갑해갖고 크레타 섬으로 유괴해가지고 이제 미노스, 그 미로로 유명한 미노스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쪽 보스포러스 해협 왼쪽을 유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원은 오로빠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라파 하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서구란 말을 써요.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에 유럽이 있죠. 구라파가. 그래서 서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미 선진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유럽과 미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메리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와 구미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게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여기가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는 완전히 바람둥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여러 여자들을 찝쩍거렸는데 그 부인이 헬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우스가 이오라는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헬렌이 눈치를 챌까봐 이오를 암소로 둔갑시켰답니다. 이 암소가 그리스어로 보스예요. 보스, BOS. 근데 이제 이 또 여자를 숨겨놨다는 것을 알게 된 헬렌이 모기로 변해가지고 그 암소로 변한 이오의 엉덩이를 계속 찔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오가 그 괴로움 때문에 뿔을 왼쪽 오른쪽으로 마구 휘둘러대면서 도망간 겁니다. 이쪽은 흑해죠. 이쪽은 이 아래쪽은 마르마라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황소가 뿔을 마구 황소가 아니죠. 암소가 뿔을 마구 휘둘러대 가지고 뚫어진 길. 그래서 보스는 암소고 포로스는 개울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소가 건넌 개울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 암소가 만든 개울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스포러스라고 하는데 해협이죠. 협은 좁을 협자입니다. 그래서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그래요. 몸신이 들어가서 몸 구자죠. 그래서 몸체자를 써가지고 체구가 뚱뚱하다, 뭐 홀쭉하다, 키가 크다 이런 것들이 체구죠. 그리고 구보, 단체로 줄을 맞추어서 뛰는 것 이것이 구보죠. 그 다음 할아버지가 손녀를 태우고 있죠. 그래서 늙은 몸을 노구라고 얘기합니다. 노구를 이끌고 참전을 하였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어인데 말이면서 노래 그 중간의 것이 바로 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할 구자는 반주가 없는 노래를 가리켜요. 반주가 없는 노래.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그러니까 구가라는 건 가는 노래죠. 노래하며 칭송하는 것이 이것이 구가입니다. 그 다음 그 장구 같은 걸 배울 때 구음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장구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꿍따라 꿍따 이렇게 입으로 하는 즉 반주 없이 악기 없이 입으로 하는 소리 이것이 구음입니다. 자, 태평성대가 나왔으니까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상상의 동물이 있죠. 이것은 기린입니다. 기린. 그래서 원래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봉황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백제 때에 금동 대항로 향로 그러니까 금동이라고 하면 그 구리 위에 금박을 한 겁니다. 겉에를 금을 씌운 거예요. 대향로 큰 향로 즉 절에서 쓰는 거죠. 향불을 피우는 거 이건데 밑에 용이 이렇게 향로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 꼭대기에 봉황이 있습니다. 확대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봉황이래요. 그래서 태평성대와 관련이 있는 그 상상의 동물이 바로 기린과 봉황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이것은 새죠, 새. 요건 눈목이에요. 눈이 두 개. 요건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엉이처럼 눈이 큰 새가 눈 두 개,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모습. 왜?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할 구자예요. 그래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아유, 이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의구심이에요. 송구합니다라고 할 때 송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두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죠. 한자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됐죠. 모습을 본뜬 것.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해온 겁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이건데 거북이처럼 생겼습니까? 이 거북이란 뜻이면 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 뭐냐? 구화, 수기현야, 약불현야면 번작이 끼기야. 하는 님금하 알아주셔처럼 지금의 철수야 영이야 할 때 야자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거죠. 거부가 수기현야 머리 그것을 내밀어라. 약불현야면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반작이 끼기야. 번은 굽는다는 뜻입니다. 구워서 끽 마실 먹을 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을 끽연이라고 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끽입니다.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구워 먹으리.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들의 지도자를 내놓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지봉 정상에 지도자들이 그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비니까 하늘에서 황금 괴짝이 내려왔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들어 있었어요. 황금 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황금 금자죠. 그런데 그 중에 6개 알에서 제일 처음에 깨어난 것이 육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성상가야. 이 금관가야 해서 육가야인데 그 육가야의 시조인 김수로가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수로라는 이름도 재밌어요. 수로가 뭡니까? 머리수 드러낼 노자죠. 노출하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어라. 이거예요. 머리를 내어라. 결국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가 구지봉인데 구는 거북구자고 지는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중심. 그리고 봉은 봉우리죠. 근데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목숨이란 뜻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거북이 머리, 수기현야. 거북이 머리를 내어라. 그래서 거북이 머리를 내어라 하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구지봉이라고 하는 팻말이고 이것이 헷갈리는데 이것은 고인돌이지 그 정상에 있는 이 고인돌은 이 김수로왕 설화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고인돌이에요. 하여간 이 거북이라고 할 때는 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북이의 껍데기를 가리킬 때는 귀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귀갑이라고 합니다. 즉 거북이 껍데기 같은 것으로 갑옷을 만든 것, 즉 사방을 꽁꽁 둘러싸서 방어하는 것, 이것이 귀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전라 좌수영에 있는 귀선인데 이것은 구선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껍데기, 거북 등껍질을 씌운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귀선이라고 읽어야 되지 구선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거북선, 귀선은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귀선의 역할이 뭐냐면 돌격선이래요. 근데 이제 일본
일본 애들 전투할 때는 상대방의 배에다 고리를 걸고 넘어가서 육박전을 벌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위에 철갑을 두르고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이 위는 철갑선이에요. 그래갖고 이 배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옛날에는 거리가 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위치가, 적선의 위치가. 그리고 멀리서 대포를 쏴갖고 침몰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전투할 때는 이 돌격선인 귀선이 먼저 적진 가운데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판옥선에서 대포를 쏘는 거죠. 지금은 대포알이 사방으로 이제 그 조각조각 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쳐서 상처를 내고 죽이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대포의 목적은 그 큰 힘으로 격파를 시켜서 침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쇠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그 단단한 돌을 둥글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대포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갖고 거북선에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면 위치를 파악하죠. 그럼 판옥산에서 그쪽에다 대고서 대포알을 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배를 침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선의 역할은 돌격선이었다고 그래요. 돌격선. 자, 구선이 아니라 귀선이라고 읽는다는 거, 껍데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기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거북이 껍데기로 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 껍질에 그 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불에다 쪼이면 그 흠이 난 약한 부분이 갈라지겠죠. 그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치는 것은 거북이 껍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라고 읽지 않고 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할 감자 왼쪽에 쇠금이 들어가서 이건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귀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추스르는 본보기, 본받을 만한 모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껍데기와 관련되는 뜻일 때는 귀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열인데 이 균은 틀균자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면 그 아이들이 손을 잘 안 씻어가지고 그 손등이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졌었어요. 그것이 바로 손이 트는 겁니다. 틀균자예요. 그 다음에 줄열자 밑에 오디가 들어가면 옷이 줄로 찢어지는 것, 옷이 이렇게 줄지어 찢어지는 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열이라고 하죠. 균열. 그 다음 구지가 이것은 사원고시인데 어는 글자 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이죠. 한 줄이 네 글자예요. 이런 형태를 고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는 머리란 뜻이지만 중심이란 뜻도 있어요. 목숨. 그래서 논설문에서 주장하는 중심이 논지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고 하느냐? 논거라고 하죠. 그리고 논증은 증명이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논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는 제목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논하는 제목이 논제입니다. 이 사진은 부르사 세마 공연인데 부르사의 그 타사부푸라고 하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사실은 문화센터이면서 동시에 교습에 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사부푸라고 하는 건 수피즘, 메블라나의 수피즘, 즉 우주의 원리는 회전이다 이렇게 보는 수피즘 또는 이슬람 신비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홍보하고 가르치는 교습소입니다. 이 센터는 겨울철에는 8시 반부터 여름철에는 9시 반부터 무료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참가자들 관람객들에게 홍차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대략 1시간쯤 걸리는데 실제로 계속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30분 동안 계속 회전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흰옷은 수의를 의미하고, 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 모자, 갈색 모자는 묘비를 상징하고, 입고 있는 검은 망토는 무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춤추는 사람 중에 보면 빨간색 옷이 있죠. 이것은 태양계의 중심인 우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7명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이것은 태양 주변의 7행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늘 그렇듯이 위에는 여자들만 관람하고 남자들은 아래층에서 관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마 공연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지인들끼리 하는 의식은 이 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쯤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블라나입니다. 메블라나. 코네에서 보셨죠? 메블라나. 지금 이 사진은 참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 소년은 한 10살쯤 정도 돼 보여요. 근데 30분 동안 흔들림 없이 회전하는 모습이 뭐라고 할까요? 처연하다? 황홀경? 하여간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